일단 주봉상으로 이동평균선 몇 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빨간 선이 208주 이동평균선이거든요. 이거는 뭐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바닥을 알려주는 지표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에 딱 닿아 있었다. 그런 말씀 많이 드렸는데 이때도 2015년 최저점도 여기에 닿아 있죠. 그리고 2018년, 19년 이때 최저점도 여기에 닿아 있습니다. 심지어 코로나 때도 여기에 잘 닿아 있어요. 그쵸? 여기서 다 세이브 해주거든요. 딱 한 번 뚫렸죠. FTX 망하면서 이때만 한 번 뚫렸고요. 2022년입니다. 그때 외에는 대부분은 잘 지켜주고 있어요. 근데 왜 하필 208주냐? 4년입니다. 비트코인 주기가 4년 주기니까 208주 이평선으로 본 건데 보시면 이때 제가 방송하면서 뭐 여러 차례 차트 보여드렸습니다. 세이브가 다 된 게 보이시죠? 그리고 나서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다시 또 떨어지더라도 64,000, 65,000 뭐 이 밑으로 떨어지기는 쉽지 않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바닥을 완전히 찍고 지금은 상승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어찌됐든 6월 중순, 7월 초 요때가 57K로 최저점인데 MVRV 상으로 거의 한 1년 정도 하락이 다 나왔다.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모양이 바닥에서 그리는 모양하고 똑같거든요. 이렇게 마치 좀 트랩 같은 함정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뚝 떨어진 다음에 바닥을 이렇게 지나다가 요만큼 이렇게 막 상승을 하면서 이런 그릇 같은 모양을 만들어내거든요. 옛날 차트도 한번 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지금 시각은 8월 25일 오전 10시 49분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8만 달러 오늘 찍었고요. 그리고 업비트 기준으로도 1억 1천만 원 정확하게 딱 찍었어요. 1억 1천만 원, 8만 달러 딱 찍은 상태이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현재 6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많이 올라갔죠. 아마 상승장이 오게 되면 뭐 흡성대법 이런 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알트코인은 별로 안 오르는데 비트 혼자 막 날아가거든요. 네, 요럴 때 보시면 되거든요.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상승장이 초반부터 후반까지 계속해서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쭉 떨어지면서 알트 불장이 한번 오거든요. 근데 이번엔 그게 없었어요. 네, 비트가 쭉 올라가고서 알트코인이 올랐어야 되는데 이더리움을 비롯해서 알트코인이 얼마 못 올랐죠. 그래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안 빠진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다시 올라가면 뭐 이번엔 70%를 찍게 될지 뭐 그건 좀 지켜봐야겠죠. 아직까지는 비트코인 오르면서 알트코인들도 같이 좀 올라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비트만 올라가고 있진 않습니다. 특히나 이번에는 좀 이더리움도 많이 올랐어요. 뭐 이더리움 사라 뭐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네, 비트코인 대비해서 이더리움이 얼만큼 올랐나 이걸 나타내주는 차트인데 그동안 계속 이렇게 흘렀죠. 오랫동안 거의 1년 가까이 1년 정도 됐네요. 1년 동안 계속 비트코인에 비해서 이더리움이 떨어졌었는데 지금은 이더리움 흐름이 괜찮습니다. 오히려 비트코인보다 더 많이 올라갔어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는 좋습니다. 이더리움 뭐 저는 하나도 없어요. 비트코인은 뭐 분위기 좋고 이더리움도 분위기 좋고요. 뭐 기타 메이저 알트들도 지금 다 뭐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누가 더 많이 오르냐 뭐 이런 차이는 있지만 특히나 이더리움이 여기에서 많이 갇혀 있었거든요. 2,500달러. 이번에 여기를 돌파해내야 됩니다. 네, 이거 돌파 못 해내면 또다시 박스권에 갇히게 되거든요. 살짝 넘어선 걸로 보이긴 해요. 이게 좀 저항선이라서 이거를 좀 완전히 좀 뚫어내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일봉으로 봤을 때 121선 위에 뭐 너끈히 올라가 있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트코인 현재 121선이 한 68,000달러 정도예요. 근데 지금 거의 한 8만 달러까지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충분히 121선은 넘어섰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121선 밑으로 다시 떨어질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닌데 이 정도 됐으면 바닥을 좀 탈출했다고 보는 게 조금 더 높은 확률인 것 같아요. 이건 저뿐만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제가 트위터 글들은 많이 보고 있거든요. 인플루언서 분들도 대부분 이제 상승을 점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갑자기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서 한편으로는 기쁘고 한편으로는 조금만 좀 시간을 좀 더 주지 하는 생각도 좀 들긴 하거든요. 1억 1천만 원. 원래 당초 계획은 1억 미만에서 충분히 좀 모았으면 하는 생각이었는데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비트코인이 갑자기 올라간 것 같아요. 3일 동안 급등이 나왔고 잠깐 조정받았다가 또 다시 오르고 있는 중이죠.
지금 뭐 저항받을 자리이긴 하거든요. 바이낸스 차트로 봤을 때, 네, 요 지점을 넘어가냐, 이게 되게 중요한데, 이더리움은 여기를 넘어섰죠. 비트코인은 아직 못 넘어섰습니다. 그걸 봐서는 지금까지로 보면,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이 기술적 분석상으로 조금 더 힘이 좋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이더리움 투자하면 되냐? 네, 그거는 알아서 하시면 되고요. 네, 저는 비트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분할 매수하고 있고 계속 사고 있습니다. 지금 300 프로젝트도 200일이 됐어요. 300일 동안 사자. 뭐 이런 지금 정확하게 딱 오늘이 200일 되는 날입니다. 앞으로 한 100일 정도 더 매수할 수 있는데요. 100일 정도면 한 3개월 정도 되니까 한 11월 말, 11월 29일? 뭐 이쯤 되겠네요. 500일 투자법 그때 말씀드렸죠. 이날이 최저가라는 뜻은 아니에요. 이때는 아마 지금보다 비쌀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안전하게 매수를 할 수 있다. 가격은 높지만 중간에 큰 폭의 하락이 나온 다음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제 계획은 분할 매수, 뭐 DCA는 계속 하고 있어요. 매일매일 사고 있습니다. 고래동 공부에 제가 꾸준히 남기고 있으니까 뭐 확인해 보시면 되겠지만 안 산 날이 거의 없습니다. 뭐 하루 이틀 빼고는 빠짐없이 다 샀어요. 그럼 여기에서 바로 이제 또 돌파가 나올지 아니면 한번 조정받고 이렇게 돌파가 나올지 그게 좀 되게 중요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서 일봉상으로 하락 다이버전스가 나왔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여기보다 여기가 높죠. 근데 너무 가까워서 좀 신뢰도는 좀 떨어지긴 하는데 어찌됐든 고점은 높였고 RSI는 빠졌죠. 4시간 봉으로 보면 하락 다이버전스가 조금 더 명확합니다. 4시간 봉으로 봤을 때 과매수 장난 아니죠. 네, 엄청나게 RSI가 높아졌다가 몇 가지 올라갔나 한번 볼게요. 한 94, 93, 94. 네, 어마어마합니다. RSI 거의 꼭지점 찍었다가 고점은 경신을 했지만 RSI는 대폭 떨어졌죠. 네, 이러면 하락 다이버전스가 걸리거든요. 네, 하락 다이버전스 걸렸다고 꼭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추세가 꺾이면 빠질 가능성이 높다. 요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주봉상으로 이동평균선 몇 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빨간 선이 208주 이동평균선이거든요. 이거는 뭐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바닥을 알려주는 지표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에 딱 닿아 있었다. 그런 말씀 많이 드렸는데 이때도 2015년 최저점도 여기에 닿아 있죠. 그리고 2018년, 19년 이때 최저점도 여기에 닿아 있습니다. 심지어 코로나 때도 네, 여기에 잘 닿아 있어요. 그쵸? 여기서 다 세이브 해주거든요. 딱 한 번 뚫렸죠. FTX 망하면서 이때만 한 번 뚫렸고요. 2022년입니다. 그때 외에는 대부분은 잘 지켜주고 있어요. 근데 왜 하필 208주냐? 4년입니다. 비트코인 주기가 4년 주기니까 208주 이평선으로 본 건데 보시면 이때 제가 방송하면서 뭐 여러 차례 차트 보여드렸습니다. 보시면 세이브가 다 된 게 보이시죠? 그리고 나서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다시 또 떨어지더라도 64,000, 65,000 뭐 이 밑으로 떨어지기는 쉽지 않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바닥을 완전히 찍고 지금은 상승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이제까지 사이클 저점에서 항상 208주 이평선을 깨고 내려가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2022년을 제외하고는 그때도 사실 약간 떨어지긴 했지만 뭐 그래도 그렇게 오랜 기간 아니었죠. 뭐 한 두세 달? 여기가 9월이고요. 여기가 1월이니까 한 넉 달 정도 되겠네요. 요 정도 좀 빠져 있긴 했는데 그 뒤로는 대부분 잘 지켜준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주봉으로 봤을 때 이평선 중에 하나가 이 50주 이동평균선이거든요. 대략 한 1년 정도 됩니다. 지금은 50주 이평선을 지금 저항을 막고 있는데 이거를 뚫어낼 수 있냐? 이것도 사실 되게 중요한 이슈입니다. 지금 딱 8만 달러 찍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50주 이평선이 8만 1000달러예요. 정확하게 81K거든요. 여기를 일단 넘어서고 여기에 안착을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게 한 1년선이에요. 351선. 상승장으로 가는 걸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확인하면 여기서 한 1년 하락 정도 여기 밑에 있는 게 보이시죠? 3년 상승은 여기에 다 위에 대부분 위치해 있고요. 얘보다 낮은 1년 하락 또 이렇게 뭐 한 3년 정도 상승하고 이때는 붓다빔 때도 이거 위에 있었네요. 네, 되게 좀 정확한 지표인 것 같아요. 50주 이동 평균선입니다. 그리고 2022년에 이거 밑에 있었던 기간들 1년 동안 하락 있죠. 루나 사태, FTX 사태 전부 다 이 밑에서 일어났습니다.
얘 위로 올라온 다음에는 잘 지켜주죠. 2024년에 블랙 먼데이 때도 이거 깨고 안 내려갔거든요. 그러니까 상승장이 계속 유지되는 동안은 50주 이평선 위에 이렇게 위치해 있다. 그러니까 121선도 많이 합니다. 121 이동평균선. 요것도 많이 보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얘보다 더 정확한 게 50주 이평선인 것 같아요. 50주 이평선으로 보면은 상승장인지 하락장인지 이게 좀 명백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 50주 이평선이 81,000달러거든요. 81,000달러를 넘어서고 여기에서 좀 안정화가 되면 일단 시간이 지나면 이게 조금 더 이렇게 평평해질 것 같거든요. 근데 81,000달러를 이렇게 넘어서고서 여기에서 이렇게 지지를 받으면 그 뒤는 다시 상승장으로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여기에서 저항을 맞고 좀 떨어지면 상승장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DCA 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 하락장 막 빠질 수 있으니까 요때 마지막 기모으기로 비트코인 모아가는 게 여러모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요때도 약간 요런 느낌이었거든요. 좀 비슷해 보여요. 이때랑 상당히. 이때는 2023년입니다. 2023년 초인데 넘어갈 듯 하다 못 넘어갔죠. 그리고 또 넘어갈 듯 하다가 이번에 넘어갔죠. 그 뒤로는 쭉 여기에서 지지받고 그때부터 한 3년 정도, 2, 3년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거든요. 지지난 사이클 때도 뭐 물론 이때는 코로나 때문에 약간 애매하긴 한데 코로나 때가 없었다고 치면 코로나 때는 좀 특별한 이벤트잖아요. 코로나 때가 없었다고 치면 계속해서 상승하는 동안 50주 이평선이 지켜주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인 아까 제가 방금 전에 잠깐 말씀드렸던 121선은 진작에 넘어섰죠.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상승장의 명확한 모습, 하락장의 명확한 모습을 보여주는 건 50주 이동평균선이 조금 더 정확해 보이긴 해요. 어찌됐든 매수매도 타이밍을 어느 정도 알려주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일봉으로 봤을 때 121선. 요때 지금 뭐 이미 넘어섰어요. 넘어선 지 한참 됐고 지금 121 이평선은 68K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한 80K 정도 됐죠. 한 10%, 15% 정도, 요 정도 좀 차이가 나니까 다시 이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땐 높지는 않아 보여요. 앞으로 뭐 미래는 모르는 거지만 분위기는 상승 쪽을 가리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이버에다 고래동 공부라고 검색을 하시면요 저희 카페가 나오거든요. 제가 틈틈이 글을 하나씩 좀 써봤습니다. 트위터에서 온체인 데이터 분석 같은 거 좀 괜찮은 거 있으면 제가 가지고 와봤어요. 저는 이 글이 좀 흥미롭더라고요. 아담 리빙스턴이라는 분이 쓰신 건데 가끔 보는 그런 분입니다. 여기에서 파란 선이요 MVRV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주황색 선은 비트코인 가격이고요. 보시면 파란 선 잘 보세요. 여기에서 정점을 찍었죠. 대략 한 7월 말 8월 초 요때 정점을 찍고 그 뒤에는 비트코인 가격은 더 높아지지만 MVRV는 계속 빠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MVRV가 여기까지 이렇게 빠졌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62K까지 또 다시 빠지긴 했었거든요. 요때 보면은 계속해서 지속적인 하락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주가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격으로 봤을 때는 요때가 작년 10월 7일이었어요. 하지만 MVRV 상으로는 여기가 한 124K 찍었을 때, 날짜로 봤을 때는 작년 한 7월 정도가 MVRV의 최고점이었습니다. 뭐 그렇다고 숫자가 최고는 아닌데요. 뭐 물론 더 높은 때도 있었는데 이때 이후로는 쭉 하락 추세를 보였으니까 추세상으로 작년 7월 중순이 MVRV 정점을 찍었다 이런 의견이거든요. 되게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작년인데 2025년 한 7월 중순 정도 됩니다. 그리고 현재 여기서부터 이제 상승이 시작된 거잖아요. 62K. 이게 딱 바닥이었는데 요때가 7월 중순쯤 됐습니다. 올해. 얘는 2025년이고요. 얘는 2026년이고. 보통 비트코인이 3년 상승, 1년 하락 이렇게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년 하락이 여기서 끝난 거다. 이런 의견을 보이는 거거든요. 되게 설득력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지금 또 이렇게 급등이 나왔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MVRV의 이런 역사적인 급등은 그렇게 자주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건 크립토컨트에서 갖고 온 건데요.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이렇게 MVRV가 급등하는 차트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이것보다 지금 더 많이 올라갔습니다. 바닥을 탈출할 때만 이런 게 나오고 있어요. 2015년, 2019년, 그리고 이건 잠깐 뭐 특별한 이벤트였죠. 코로나 때 2020년이죠. 그리고 2023년
그리고 현재거든요. 2026년. 이게 4년 주기 사이클을 되게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근데 이례적으로 좀 빨라졌어요. 그쵸? 근데 이거 왜 빨라졌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보통의 경우에는요, 이 최고점을 넘는데 걸리는 시간이 3년 정도 걸립니다. 여기도 한 3년 정도 걸리고요. 여기도 3년 정도 걸려야 되는데 좀 빨리 왔어요. 길이가 좀 짧죠? 한 2년 반. 그러니까 뭐 그냥 대략 2년이라고 볼게요. 이게 좀 짧게 온 이유가 뭐냐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이쯤에 출시가 됐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024년 3월 11일 날, 비트코인이 한국 원화 기준으로 1억을 넘어섰습니다. 이거 되게 역사적인 날인데, 뭐 제가 느끼기에는 1억을 넘어선 요 시점이, 요때는 한 8,900만 원인가? 그 정도 됐어요. 되게 좀 짧아졌죠. 요때부터 좀 사이클이 단축된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고점을 넘어가는 것도 좀 빨라졌고, 그리고 최고점을 찍은 것도 좀 빨라졌어요.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그래서 원래 이렇게 불장이 나와야 되는데 못 오고 이렇게 떨어진 거죠.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모든 게 다 빨라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원래 이게 반등 타이밍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2015년, 2019년, 2023년, 그럼 2027년에 나오는 게 정상인데 2026년에 벌써 이런 상승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한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궁금한 거는 이 다음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궁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만약에 사이클대로 간다고 치면, 정확하게 기간은 안 맞을지 몰라도 사이클 이론 자체는 정확하게 적용이 되거든요. 이렇게 MVRV가 급등한 다음에, 이게 로그 차트라서 그건 좀 감안하고 보세요. 여기서부터 엄청난 급등이 나오죠. 한 2년 동안 급등이 나옵니다. 코로나는 제외하고 여기도 이렇게 MVRV가 막 올라간 다음에 여기서부터 엄청난 급등이 나오죠. 주가 보세요. 검정색이 주가거든요. 비트코인 가격. 2023년 초입니다. 완전 초. 한 3, 4월? 1, 2월? 뭐 그쯤입니다. 하여튼 이때부터 주가가 엄청 오르죠. 비트코인 가격이. 마찬가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때부터 2년 반 동안 상승을 한 건 동일하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앞으로 2.5년 동안 상승을 꾸준히 계속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코로나만 빼면 되거든요. 코로나 때 금방 빠졌지만 뭐 금세 회복했으니까 뭐 대세에는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사이클이 딱딱 맞아 들어간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요 시점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2023년 완전 초예요. 뭐 1, 2월입니다. 그리고 요 시점이 2026년 한 8월 정도 됐잖아요. 뭐 그렇다고 4년에서 뭐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건 아닙니다. 한 6개월 정도 빨라졌거든요. 그게 최고점 돌파 시점도 한 6개월 이상 빨라졌어요. 그래서 이게 좀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사이클이 한 6개월 정도 당겨졌다. 어느 시점에서? 요 시점에서 최고점 돌파하는 요 시점부터 이미 6개월 정도 땡겨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상승 꼭대기 찍는 것도 좀 어느 정도 빨리 왔고, 물론 가격상으로는 10월에 왔지만 MVRV 상으로는 7월 중순에 왔던 거죠. 그리고 이번 최저점도 어떻게 보면 7월 중순이 최저점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물론 57,000 달러 찍은 건 6월 말인데, 6월 말이나 뭐 7월 초나 7월 중순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6월 중순, 7월 초, 요때가 57K로 최저점인데 MVRV 상으로 거의 한 1년 정도 하락이 다 나왔다, 요렇게 보는 게 타당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모양이 바닥에서 그리는 모양하고 똑같거든요. 이렇게 마치 좀 트랩 같은, 함정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뚝 떨어진 다음에 바닥을 이렇게 지나다가 요만큼 이렇게 막 상승을 하면서 이런 그릇 같은 모양을 만들어내거든요. 옛날 차트도 한번 볼게요. 이게 좀 보이십니까? 여기 바닥을 지날 때는 그럴 때가 참 많아요. 횡보하다가 뚝 떨어지죠. 그리고 바닥을 지나서 또 그만큼 올라가죠. 지금 완전히 동일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게 2022년 말입니다. 플러스 4년 하면 2026년 말하고 좀 비슷하잖아요. 상당히 많이 겹치는 느낌이 나요. 그래서 요새 트위터를 보면 또다시 프랙탈 이론이 많이 등장하고 있거든요.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모습으로 상승 중이다. 네, 이런 의견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 2018년 말, 2019년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횡보하다가 뚝 떨어지고 바닥을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고 또 그릇 모양으로 나왔죠. 늘 사이클 막바지에 바닥을 찍을 때
진짜 바닥이네요. 냄비 바닥같이 생겼잖아요. 이런 냄비 바닥 모양이 나옵니다. 2019년에도 그랬고요. 2023년에도 여기 상승할 때 똑같았습니다. 그쵸? 예, 그런 모양으로 나왔고, 그리고 지금도 완전히 동일한 모습이에요. 하나도 다를 게 없죠. 완전히 똑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그런 모양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제까지랑 똑같이 간다면은 여기서 뭐 이런 모습으로 가고 조정 없이 올라갈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하락을 기다려서 나는 안 사고 있다. 뭐 그건 본인 선택인데 저는 분할 매수하는 게 여러모로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도 좀 있거든요. 분할 매수를 하는 게 맞죠. 만약에 이렇게 간다고 치면 눌림목이 오긴 오지만 지금 가격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눌림목이 와도. 그래서 지금부터 그냥 분할 매수를 하는 게 이득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1999년을 보면 요때는 죄송합니다. 2019년을 보면 요때는 더 많이 올랐어요. 네, 여기에서 바닥 지나서 한번 올랐다. 조정을 기다리지만 조정이 안 오고 어마무시하게 올랐습니다. 거기서 한 2배 올랐거든요. 물론 이제 비트코인 무거워져서 이렇게까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은 없긴 한데요. 어찌됐든 이 정도 올랐으면 바닥을 지났다고 보는 게 타당한 것 같아요. 모양이 완전히 동일합니다. 세 개의 모양이 그쵸? 그릇 모양, 냄비 모양으로 완전히 동일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앞으로 물론 눌림목은 나올 수 있어요. 네, 여기서 올라갔다 빠지든 아니면 빠졌다가 올라가든 빠지는 날이 있겠죠. 요거 기다렸다 매수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네, 저도 사실 이런 걸 기다리고 있긴 하고요. 갑자기 많이 올라 버려서 살려고 마음 먹었었는데 좀 속상하다 이러신 분도 있고, 아니면 어차피 살 돈이 없었는데 올라서 너무 다행이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중요한 건 지금 얼만큼 더 사냐 못 사냐가 아니라 이미 들고 있으시다면 장기 보유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상승장 초입인데 여기서 꼴랑 이만큼 올랐다고 팔아버리면 안 되죠. 제가 이때 좀 많이 그랬었거든요. 그럼 나중에 진짜 후회합니다. 여기서 팔면 어떡해요. 그래도 적어도 이 정도까지는 가져가야죠. 그쵸? 여기에서 이만큼 올랐다고 팔면 어떡합니까? 요 정도까지는 가져가야죠.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서 이만큼 이제 시작이에요. 바닥에서 이제 탈출한 겁니다. 앞으로 올라갈 여력이 되게 많아요. 네, 업비트 차트로 봤을 때 저는 적어도 한 3, 4억 정도는 가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한 20만 달러? 적어도 한 20만 달러는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요 정도면 3억입니다. 한 30만 달러 정도 되면은 4.5억이거든요. 요 정도까지는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기대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일단 1차 익절은 한 2억 근처, 2억 약간 안 되거나 2억 정도에서 일단 1차 익절을 할 생각이고요. 3, 4억 넘어서면 그거는 그때 가서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튼 이제 가장 힘든 시기는 어느 정도 지난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지금 환율이 되게 낮아져 있는 상태인데 환율이 계속 이렇게 낮을 수도 있지만 다시 올라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환율이 만약에 바닥을 찍었고 다시 반등을 하게 되면 업비트에서 비트코인 가격은 순식간에 같이 올라갈 것 같아요. 비트코인도 오르고 환율도 오르면 비트코인 가격이 되게 빠르게 올라가겠죠. 네, 그럴 가능성도 있으니까 너무 기다리지 마시고 매수하려고 마음 먹으셨다면 그냥 지금부터 분할 매수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또 다시 1억 1천만 원 지금 찍고 있네요. 아마 여기에 매도 물량 걸어놓은 게 많아서 그럴 거예요. 이러다 한 번에 갑자기 팍 뚫거든요. 일시적으로 팍 튑니다. 물론 다시 조정받긴 하는데 요거 보고 끝내고 싶은데 채팅 좀 하다가 그거 보고 마무리하고 싶네요. 채팅 좀 하시죠. 1억 1천만 원 넘는 거 보고 싶은데 그죠? 네, 알트는 저도 잘 몰라서 투자 안 한 지가 오래돼가지고 2.5년 저는 그것보다 좀 덜 걸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긴 합니다. 126K 회복하는 건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빠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어요. 냄비바닥이요? 네, 모양이 그렇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뭐 볼 때마다 저는 그 생각 많이 했었는데 조롱을 견딘다고요? 조롱 견딘 적은 없는데요. 그냥 저 사람은 조롱하는구나. 난 산다. 그냥 그렇게 생각했을 뿐이죠. 요즘에도 조롱하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네, 그냥 뭐 심포도 같은 거죠. 본인이 안 샀으니까 조롱하고 하는 건데. 그리고 보통 비트코인 팔아버린 사람이 조롱 많이 합니다. 그 마음 이해해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네, 들고 있었어야 되는데 특히 62,000달러에서 파신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62,000달러가 되게 많이 왔었잖아요. 희한하게 57,000이나 6만 달러 이런 데서는 잘 버티셨는데 62,000에서는 좀 많이 파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서 반등했다가
다시 뭐 이렇게 62,000 찍고 했잖아요. 여기도 아마 62,000이었을 거예요. 여기가 62,000인가? 네. 이게 바닥 찍었다가 이제 올라가나 기대를 하는데 다시 떨어지니까 여기서 좌절하신 분들이 많았고요. 또 올라간 다음에 또 빠졌을 때 오히려 여기는 또 잘 견뎠는데 다시 빠지는 줄 알고 이번에죠. 62,000까지 빠졌을 때 요때 좀 좌절하신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이때는 환율이 많이 떨어져 가지고 저도 그렇고 고래동 공부 멤버십 회원분들은 진짜 많이 샀습니다. 이때 제일 많이 산 것 같아요. 저도 이때 제일 많이 샀습니다. 되게 가격 좋았거든요. 와, 업비트 가격으로는 최저점이었네요. 달러가 빠져가지고 8,800만 원. 얘네가 8,900, 8,800, 8,800 이랬거든요. 운이 좋았죠. 8,900, 8,800에서 그래도 꽤 많이 샀습니다. 1억 1천만 원 계속 찍고 있는데 매도 물량이 엄청 쌓여 있나 봐요. 1억 1천만 원에서 올라가지를 못하고 있죠. 1억 999만 9천 원이랑 1억 1천만 원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틀린다고요? 뭐 어떤 게 틀린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1억 1천만 원 네, 넘어섰습니다. 지금 1억 1천 한 100만 원 정도 거래가 되고 있죠. 1억 1,100 찍었네요. 이제 1억 1천만 원의 매물대가 다 소화가 된 거예요. 그 매도 물량 다 소화가 되고 뭐 이 뒤로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직은 상승세가 계속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눌림목 기다리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분할 매수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1억 1천만 원 갖다가 너무 좋아하지 말자고요. 1억 1천만 원이 진짜 언제적 1억 1천만 원입니까? 이런 걸로 좋아하고 그러면 안 되는데, 그죠? 이 1억 1천만 원, 1억 1천만 원 처음 넘은 게요. 2024년입니다. 이게 2년 만에 1억 1천만 원 다시 왔다고 이걸 뭐 좋아할 일인지 뭐 잘 모르겠습니다. 암튼 바닥은 탈출한 것 같아요. 그쵸. 환율만 아니었으면 지금 더 높았겠죠. 당연히. 네. 그래도 이제는 뭐 채팅도 할 맛이 나네요. 네. 그동안은 뭐 말이 없었어요, 다들. 뭐 조롱이고 뭐고 간에 아무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뭐 누가 관심 갖고 뭐 채팅을 해야 대화를 하죠. 뭐 저 혼잣말만 계속했거든요. 인성이 됐다고요? 어떤 부분 보고 그러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뭐 부족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매너는 있는 것 같아요.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복덩이님. 야, 95불에서 영끌 하셨다고요? 야, 많이 올랐죠, MSTR은. 그럼 한 20% 정도, 네, 오른 것 같은데요. 네, 126불까지 오버나잇에, 그러니까 애프터마켓에서 한 126불까지 올라간 것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근데 MSTR은 저는 그만 사려고요. MSTR 좀 어려워요, 투자가. 채팅창 안 읽고 도망을 갔다고요? 좀 오해가 많으시네요. 제가 무슨 도망을 갑니까? 제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하는 일이 엄청 많아요. 진짜 많습니다. 이게 뒤에 끝나고 바로 일정이 있는데 어떻게 계속 합니까? 그리고 제가 끝나고 또 수업이 또 있어요. 이 방송 끝나자마자. 이 방송하는 게 좀 쉬운 일이 아니라 가지고 또 편집도 제가 다 해야 되잖아요. 일정이 너무 빡빡해서 그런 거지. 뭐 제가 무슨 도망을 갑니까? 채팅이 무섭나요? 네. 뭐 제가 뭐 잘못한 게 있어야 무섭죠. 제가 뭐 욕한 거 있어야 두고. 틀리는 거를 뭐 그게 무서운 겁니까? 뭐 당연히 틀릴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수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항상 수 있다. 네, 그럴 수 있죠. 네, 그 얘기를 한 건데 그렇다고 뭐 제가 도망갈 일은 아니죠. 8만 달러 넘어서고 와, 막 8만 1,000달러를 향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8만 1,000 일시적으로 살짝 넘었었네요. 8만 1,000 또 넘었습니다. 1억 1,100만 원도 넘었네요. 비트코인 엄청 오르네요. 진짜 이 하락장 끝난 거 같죠? 네,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거 아니죠. 지금 주식은 빠졌거든요. 이거랑 비교를 해보면 조금 더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나스닥 차트거든요. 와, 지금 뭐 차이가 보이시나요? 이 파란색이 비트코인이고요. 캔들이 나스닥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투자하다가 재미없어서 나스닥 같은데 투자 못합니다. QQQ 이런 거 투자하면 좀 답답해요. 비트코인 투자하다가 하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솔직히. 그냥 거의 다 왔네요, 이제. 여기 요 선은 일단 넘어서야 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명백하게 이제 상승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여기는 넘어줘야 됩니다. 여기가 한 82,000 정도 되네요. 82,850.
뭐 넉넉 잡아서 83,000 정도는 되어줘야 이제 완전 상승장 이제 갑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물론 조정은 나올 수 있어요. 또 이렇게 말하고 또 눌리면은 뭐 네가 얘기하니까 눌렸다 막 이런 얘기 하는데, 제가 그런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맨날 빠진다만 하면 되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돈 벌기도 쉽고. 여기를 일단 넘어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까지 한 번에 이렇게 올 줄은 몰랐네요. 진짜 잘 가네요. 일단 한 번 올라가기 시작하면 진짜 비트코인은 추세가 무서운 것 같아요. 그냥 코인이라고 하니까 좀 불안하네요. 그냥 비트코인 위주로 투자하시는 게 여러모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복덩이님. 언제 한번 뵙고 싶다고요? 뭐 오프라인 강연 하잖아요. 네, 그저께도 했었고 아마 10월 달에 또 한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10월 달에 서울에서 할 것 같아요. 중1 아드님 있으세요? 네. 이렇게 아드님이 중학생인데 같이 부모님이랑 이렇게 따라서 공부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훌륭한 학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부하는 게 되게 힘든 건데 여기에 뜻을 두고 공부하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곱창집 접은 지 좀 됐습니다. 몇 월에 접었더라? 몇 월이었지? 까먹었네요. 한 4월쯤이었나? 네, 그쯤에 접은 것 같아요. 코인 이꼴 투기. 비트코인은 이제 좀 덜한 것 같긴 합니다. 예전에 비하면. 저도 처음에 코인 다 사기라고 생각했어요. 비트코인 당연히 사기라고 생각했고, 시간이 지나면, 우리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요, 주식은 다 투기라고 생각했어요. 주식하는 사람 만나지 마라, 막 이랬거든요. 주식이 좀 지금 같은 이미지 찾은 게 2020년부터입니다. 비트코인도 알트코인하고 비트코인은 좀 구분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코인이란 말은 안 썼으면 좋겠어요. 그냥 정확하게 비트코인이라고 이야기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알트코인 투자 거의 안 하니까, 네, 저는 비트코인만 투자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 있는 돈 코인장으로 몰려올 거임. 솔직히 저는 아직 그렇게까지 빨리 될 것 같진 않거든요. 저는 제 의견입니다. 그래도 천천히 가지 않을까요? 물론 지나고 보면 완전 빨리 간 거긴 한데, 그때는 그렇게 순식간에 막 움직이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요때를 봐도 요게 금방 순식간에 올라간 거 같잖아요. 이제 좀 오르는구나 하고 좋아할 때쯤, 요쯤 좋아했겠죠? 2023년 한 1월쯤에 이때 아까 보여드렸던 MVRV 팍 튀었을 때거든요. 요때부터 요 가격 그대로 횡보한 게 여기 10월이잖아요. 9개월입니다. 9개월. 그렇게 갑자기 팍 올라가지 않을 것 같아요. 솔직히 저는 몇 달 정도 시간 주니까 이때 그냥 계속 분할 매수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한 3, 4개월 정도? 길게는 한 6개월 정도? 그 정도 분할 매수할 시간은 좀 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때는 지금보다 가격이 높아질 가능성이 좀 높긴 하죠. 일본 600조가 대기 중이라고요? 네,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MSTR이랑 이더 현물의 전 재산을 몰빵하라고요? 저는 일단 몰빵을 하지 않고요. 네. 전 재산을 어떻게 그 코인에 다 넣습니까? 부동산, 내 집도 하나쯤 있어야죠. 내 집을 하나 있다고 치면, 나머지 하나는 MSTR보다는 저는 이더에 넣을 것 같아요. 둘 다 마음엔 안 드는데, 그냥 비트코인 넣으면 안 됩니까? 왜 꼭 이더랑 MSTR에 넣어야 되죠? 저는 찐반인 것 같아요. 다 못 사서 속상하시나요? 그냥 지금 가격, 1억 1천만 원까지 넘어가가지고, 저도 속상하긴 한데, 한 번쯤 눌릴 텐데, 어디서 눌릴지 아무도 모르죠. 눌림이 한번 오긴 올 텐데, 어디서 눌리려나요? 여기서 한 번 또 쏘네요. 5파에 5파 연장파까지 나오려 하는지. 반포 메이저는 제가 다른 강의할 때만 갑니다. 수학 강의는 전혀 하지 않습니다. 스태프는 안 한 지 오래됐죠. 2022년에 하다고 안 한 지 4년 됐네요. 4년. 10월부터 12월까지 분할 매수 필수 정량 아닙니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닥에서 사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저렴한 가격에, 싼 가격에 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DCA 하려다가 몰빵하길 잘했다. 근데 이번엔 되게 잘 하신 거 맞는데요. 근데 DCA 안 하고 몰빵하는 습관이 들면 위험할 때가 많아요. 이번에만 해도 여기 요럴 때 몰빵을 했으면 한 번 떨어지고 두 번 떨어지잖아요. 멘탈이 완전 깨집니다. 현금을 조금만 남겨두어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몰빵도 좋긴 하지만 가급적이면 분할 매수하는 게 요런 하락에 좀 대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갑자기 한번 또 이렇게 뚝 떨어지잖아요.
몰빵한 거 되게 후회스럽거든요. 그냥 뭐 DCA가 최고 수익률은 아닌데요. 멘탈 관리하기는 최고 좋은 것 같습니다. 49K는 네, 뭐 그냥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안 올 수도 있다는 거 알고 있으셨잖아요. 네, 오면 사고 안 오면 안 사고 약간 이런 생각이었던 거죠. 스테픈 관련 토큰들. 그러니까 알트코인들이 잘 못 가요. 그리고 그런 게임 머니들 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계속 생기기 때문에 개수가 계속 늘어나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1, 20% 높은 데서 산다 생각해야 함. 지금 꽤 올랐죠? 1, 20% 넘게 오른 것 같아요. 바닥 대비해서는. 뭐 그냥 편의상 바이낸스 기준으로 달러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바닥 대비해서 여기까지 보면 40% 올랐습니다. 40%. 꽤 많이 올랐죠. 지금 최근에 퍼포먼스만 놓고 보면 비트코인이 가장 좋습니다. 최근 한 2달 동안 퍼포먼스는 비트코인이 최고예요. 연말 불장 왔으면 하는데요. 뭐 올 수도 있는데 올 가능성 높게 보진 않습니다. 전주의 매력은 무엇인가요? 전주요. 사람들이 조금 편안한 것 같습니다. 이게 동네마다 느낌이 되게 많이 달라요. 저는 여행도 많이 다니고 거주 지역도 여러 곳에 살아봤거든요. 근데 느낌이 진짜 동네마다 다 다릅니다. 근데 전주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여유가 있어요. 뭐 부자들 생각하면 서울 분들이 훨씬 부자죠. 근데 뭐 똑같이 5억이 있다고 해도 서울에서 5억 가지면 좀 이렇게 부유한 삶은 아니잖아요. 근데 전주에서 5억 정도 있으면 부유하게 삽니다. 그래서 그런지 마음에 좀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전주에서 일자리 구할 수 있거나 좀 뭐 재택을 하거나 하면 이런 데서 살면 되게 여유가 많습니다. 주거비도 적게 들고, 그리고 물가도 저렴하고요. 같은 10,000원짜리를 시켜도 양과 질이 다릅니다. 서울 가면 먹을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10,000원이면 먹을 거 서울 가면 한 13,000원, 15,000원 줘야 그 정도 퀄리티로 먹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끝까지 끌고 가고 싶어요. 네, 끝까지는 한 2, 30년 생각하셔야 끝까지죠. 강남 아파트 올랐다고 못 사면 지글구물남. 맞는 말씀이죠. 네. 네, 곱창 가게 접은 지 좀 됐습니다. 네, 곱창집은 한, 한 4개월 전? 5개월 전? 네, 그쯤에 접은 것 같아요. 1.2개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전주 비싼 아파트 10억 넘습니다. 네, 한 12억 합니다. 대형 평수는. 네, 전주도 사람들이 선호하는 곳은 비싸요. 여기 또 공급이 없어가지고 웬만한 집은 대전보다 비쌉니다. 이게 뭐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막상 여기 살아보시면 네,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를 아시게 될 거예요. 미니 불장일까요? 10월, 11월 바닥 다지기를 할 거라고 하는데요. 뭐 그걸 뭐 누가 알겠습니까? 그냥 그거 다 시나리오로 보세요. 네, 이럴 때도 대비되고 저럴 때도 대비되고 다 대비를 해야지 한쪽 시나리오에 몰빵하는 건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전주의 최고 아웃풋이 전북 의대냐고요? 그러니까 전주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학생들이 전북 의대 가냐고 물어보시는 건가요? 뭐 서울 쪽 가는 거 아니면 그렇지 않을까요? 뭐 전남대 의대 갈 수도 있고 뭐 의대 가고 싶은 학생들은 그렇지 않을까요? 스테픈으로 수익을 내셨어요? 대단하신데요. 저는 스테픈에서 뭐 한 2천만 원 정도 까먹은 것 같아요. 네. 스테픈에 한 1억 정도 투자했던 것 같은데 신발이랑 뭐 이런 거 사느라 2천만 원 정도 손해 본 것 같고 그냥 바로 접었습니다. 아 이거는 이제 앞으로 떨어지겠구나. 제가 접은 다음부터 네, 엄청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알트코인은 진짜 확실히 위험한 것 같아요. 네, 북대라고 많이 하죠. 네, 네, 제가 안 가는 거고요. 네, 그 본사에서 직영점으로 운영 중입니다. 당연하죠. 뭐 계속 사고 있습니다. 방송하기 전에 샀어요 이미 오늘. 공부 이야기요. 네, 가끔 할게요. 조회수가 안 나와서. 저도 뭐 공부 얘기하는 거 좋아하는데 조회수가 잘 안 나옵니다. 아, 솔라나요? 네, 맞아요. 솔라나 많이 올랐죠. 근데 전 FTX 망했을 때 그 알라메다 리서치라고 있는데 그게 솔라나 되게 많이 보유하고 있었어요. FTX 거기
뭐라 그래야 되지? 모회사라고 그래야 되나? 그게 알라메다 리서치인데 거기 솔라나를 엄청 많이 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알라메다 리서치가 망했으니까 부모 없는 자식이라서 전 솔라나도 망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뭐 한 20 몇 불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살아나더라고요. 솔라나의 저력을 봤습니다. 9불까지 떨어졌나? 제가 17불에 샀었군요. 17불에 솔라나를 샀었는데 많이 샀었거든요. 몇백 개 샀었는데 너무 빨리 팔아버렸어요. 좀 아쉽습니다. 몇백 개 해봤자 그때 되게 쌌거든요. 1000만 원 됐나? 아쉽기도 합니다. 죄송해요. 이제 제주소 사태 잘 몰라가지고. 그건가? 그게 뭐 실종자 그건가요? 네, 제가 상세히 모릅니다. 제가 사회면까지 볼 시간이 없어요. 네, 제가 유튜브도 안 봅니다. 전 유튜버인데, 뭐, 그냥 이런 거 저런 거 할 시간이 정말 없어요. 제가 달리기까지 많이 해가지고, 악플러들 처리하시겠다고요? 뭐, 톱니바퀴 드려야 되나요? 관리자 드려야 되나요? 뭐, 사실, 악플, 뭐, 저는 진짜 신경 안 써요. 네, 여러분들이 신경 써주시는 건 감사한데요. 제가 걱정하지 마세요. 네. 정말 하나도 1도 신경 안 씁니다. 막상 제 면전에서 그런 분들 한마디도 못 해요. 제가 키도 크고 등치도 꽤 크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제 눈빛도 마주보지 못할 거예요. 네, 제 면전에서 뭐 한마디도 못할 사람들이 키보드 워리어죠. 그냥 뭐 맨날 조롱하고 그런 분들 인생이 좀 불쌍합니다. 맨날 조롱만 하고 언제 주인공으로 살아보죠. 남 일에 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 되게 쉬워요. 평하는 건 되게 쉽습니다. 근데 돈을 벌려면 플레이어가 돼야죠. 뭐 그거 관전평만 쓰면 뭐 언제 부자가 되겠습니까? 네, 85K 매물대 많은데 뭐 조정 올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긴 하거든요. 네, 여기 매물대 되게 많은 자리고 여기를 한 번에 뚫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솔직히. 네, 솔직히 여기까지 한 번에 온 것도 저는 되게 놀라운데 조정이 오지 않을까요? 근데 진짜 제대로 올라가기 시작하면 조정을 안 주고 막 올라가긴 하더라고요. 네, 이게 작년에 그랬죠. 작년에 관세 빔이 있다가 요때 진짜 조정이 없었어요. 여러분 지금 한번 보세요. 요때 관세 때문에 크게 빠졌었거든요. 한 74K까지 빠졌었죠. 이러고 올라가다가 잠깐 쉬죠. 올라가다가 잠깐 쉬죠. 올라가다가 잠깐 쉬죠. 올라가다가 여기 ABC 하락 요 정도 나온 게 다였어요. 그 다음에 막 120K까지 올라간 거거든요. 엄청 올랐죠. 네, 74K부터 뭐 한 120K까지 순식간에 올라갔습니다. 진짜 제대로 올라갈 때는 조정 안 주고 올라갈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이럴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만약에 1억을 산다, 1억어치 산다 하면 한 2천만 원 정도는 지금 바로 사야 돼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가격 안 보고, 일단은 한 방에 좀 사야 됩니다. 다 한 방에 사는 건 비추하는데, 또 전부 다 100% DCA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목돈이 있으면 일단 급하게 올라갈 때는 일단 조금 사고 떨어지면 더 사고 뭐 이런 게 보통 일반적인 DCA입니다. 네, 전주 살기 괜찮은 것 같아요. 조정 없이 쭉쭉 가는 게 건강한 건가요? 네, 계속 바닥에 머물러 있는 것보다는 건강한 것 같습니다. 수학 공부 이야기요? 네, 뭐 많이 올라와 있지 않을까요? 면전에다가 말 못하는 게 예의라고 쓰셨는데 그럼 댓글로 악플 다는 건 예의입니까? 네,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것 같은데요. 그게 무슨 예의입니까? 네. 요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수학 59점 받다가 서울대 간 썰, 뭐, 요런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회수 엄청 안 나왔는데, 하여튼 뭐 도움은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락장이 예상보다 빨리 끝났다는 거에 너무 감사함. 네, 저도, 올해 내내 안 오를 수도 있겠다. 그렇게도 생각했거든요. 보수적으로 생각해야 되니까. 근데 생각보다 잘 간 것 같아요. 산수와 수학의 차이점. 요즘에 산수라는 말 안 쓰지 않나요? 네. 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산수는 보통 계산하는 거 얘기하는 것 같고, 수학은 학문으로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요? 미적이, 그러니까 이과 미적분 빠졌고요. 예전에 뭐죠? 다항식? 다항함수? 미분법. 뭐, 문과 미적분 있잖아요. 그건 들어갑니다. 뭐 2차, 3차, 4차 함수, 미분, 뭐, 미적분. 그런 거는 들어가요. 다 빠진 건 아니고, 근데 저는 수능 범위가 너무 좁아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범위가 좁아지니까
너무 땅굴 파고 깊어지는 것 같아요. 너무 쓸데없는 거, 지엽적인 거를 많이 물어보는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저는 좀 아쉬워요. 이 교육과정이 저는 되게 아쉽습니다. 행렬은 다시 들어왔는데 또 역행렬은 안 들어왔어요. 네, 그런 게 좀 이상해요. 우리나라 교육과정은 좀 글로벌 표준하고는 좀 많이 다릅니다. 좀 폭넓게 다 배웠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러면 난이도도 좀 쉬워지고, 이게 선천적인 능력 테스트라고 해야 될까요? 뭐, 너무 어려운 거는 사실, 예, 공부를 해도 못 푸는 문제들이 생기면 안 된다고 보는데, 그런 문제가 좀 수능에 좀 많아진 것 같아요, 옛날보다는. 이게 해시가요, 되게 부정확해졌습니다. 이게 좀 말씀을 좀 드릴까요? 저는 해시 지표를 본지 뭐 한 2, 3년 됐거든요. 보시면 지금 최근 해시 보여드릴게요. 반영을 전혀 못해요. 그죠? 그냥 일직선입니다. 이게 어느 순간부터는 너무 높아진 거죠, 사실. 해시가 너무 커진 거죠. 이것도 스무스 해시 리본도 최근에 나온 건데 얘도 그렇잖아요. 이게 뭐 그냥 일자라 가지고 얘가 지금 제대로 된 지표를 보여주는지 뭐 그런 감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옛날 해시 지표는 쓸데없어진 지 되게 오래됐어요. 그냥 해시레이트 이거 제일 많이 쓰거든요. 해시 리본. 이게 가장 많은 지표잖아요. 15,000명 이상 쓰고 있다고 하니까 얘는 쓸데없어진 지 엄청 오래됐습니다. 그죠? 1년 넘게 그냥 일직선이에요. 아무것도 반영을 못하죠. 해시 리본은 아쉽지만 네, 이제 쓸모가 없어졌습니다. 뭐 이게 반영이 돼야 말이죠. 해시가 뭐 팔로업이 안 돼요. 이게 좀 최대 단점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해시 리본을 참고할 수가 없을 만큼 해시 레이트가 높아졌다.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한 것 같아요. 저 재수했냐고요? 재수했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수능 처음에 현역 때도 봤고요. 네. 그리고 군대 갔다 와서 또 봤습니다. 바이낸스 기준으로 81,000달러 다시 넘어섰네요. 81,015달러네요. 와, 기억니은 디귿이 개꿀잼이었어요. 그 발레 찾는 게 되게 어려운데 네, 잘하셨나 보네요. 2014년이요. 네, 뭐 옛날엔 다 쌌죠. 금리하고 미 국채가 비트코인에 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진 않는 것 같아요. 뭐 제가 느끼기에는 물론 관련이 없는 건 아닌데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생각이 좀 들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금리가 올라갈 때 비트코인 같이 올라갈 때도 네, 많았어요. 2023년에도 마찬가지였고 그럼 제가 한번 방송을 꺼보겠습니다. 언제 떨어지는지 네,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방송해도 오를 때 있는데 그죠? 네, 뭐 제가 뭐 그런 걸 좌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그래도 오르는 때 방송하니까 네, 화기애애한데요. 사실 저는 이렇게 올라갈 때보다 떨어질 때 방송하는 게 더 의미 있고 네, 그런 것 같아요. 떨어질 때 접속자도 훨씬 많고요. 걱정돼 갖고 막 찾아보고 하거든요. 올라갈 때도 좋지만 떨어질 때는 네, 웬만하면 꼭 방송을 키도록 하겠습니다. 밤늦게라도 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